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 보험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변액연금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있어요. 한때 수익률 문제로 외면받던 상품이 다시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변액연금의 귀향이 단순히 반짝 유행인지 아니면 우리 재무계획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시장에 숨겨진 흐름까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자료들이 단순히 한 상품의 인기를 넘어서는 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시장 상황, 그리고 소비자의 필요, 또 정부 정책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어쩌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우리 생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숫자예요. 변액보험에 처음 들어온 돈, 그러니까 초회 보험료가 2조 원을 넘었고,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작년보다 30.8%나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네네. 과거에 그 수익률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그렇죠. 이 현상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역시 최근 국내외 증시 호황이에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랑 투자 수익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수요가 변액연금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이 있어요. 변액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상품의 본질보다는 시장 타이밍이 더 중요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는 지금 변액연금을 사라 이게 아니라 어떤 상품이든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만 가치를 발휘한다. 바로 이거죠.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말 재미있는 기사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가입해서 잊고 지냈던 소위 장농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최근 증시 호황 덕분에 크게 좋아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2000년대 초반 상품들 말이죠. 맞아요. 이걸 보니까 오래됐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변액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살아있는 자산에 가까워요. 전문가들이 해지하기 전에 꼭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변경이라는 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어떤 펀드로 바꿔야 할지 또 언제 바꿔야 할지 막막해 하거든요. 자칫 잘못 바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도 있고요. 물론 그 우려가 가장 큰 장벽이죠. 하지만 이걸 너무 복잡한 주식 트레이딩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정원의 식물을 계절에 맞춰 재배치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정원의 식물이요. 네, 비가 언제 올지 정확히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씨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식물 조합을 만들어두는 거죠. 예를 들어 내 변액보험 펀드가 10년 넘게 국내 채권형에만 100% 묶여 있었다면요. 지금이라도 일부를 미국 기술주 펀드라 글로벌 인덱스 펀드로 옮겨서 뭐랄까 햇볕이 좋은 쪽으로 화분을 옮겨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관심이 잠자던 자산을 깨우는 거죠. 와, 잠자던 자산을 깨운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국 가입자의 적극적인 선택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가입 단계에서부터 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이 또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세액 공제와 비과세 사이에서 길을 잇는다고 해요.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갈림길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두 혜택의 본질적인 차이를 놓치고 나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연금저축 상품들, 그러니까 펀드나 보험 형태의 상품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세액 공제? 네, 이건 오늘의 혜택이에요. 지금 내는 돈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아서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금 당장 내 지갑이 두둑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액연금보험 같은 상품은 비과세가 핵심이에요. 비과세. 네, 이건 미래의 혜택이죠. 당장 돌려받는 세금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동안 불어난 이자나 투자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결국 언제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요. 오늘의 혜택이냐, 미래의 혜택이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미래의 혜택, 즉 비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나 30대 직장인처럼 앞으로 소득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은퇴까지 20, 30년 이상 남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이분들은 지금 당장 세액공제 몇십만 원을 받는 것보다 30년 동안 불어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반면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당장 자녀 교육비 등으로 현금 흐름 확보가 더 시급한 분이라면 현재의 혜택인 세액공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재무 목표랑 인생 주기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한다면 비과세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유안타증권이 삼성생명 탄탄한 변액연금보험을 추천 상품으로 꼽은 핵심 이유도 바로 이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었어요. 결국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상품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은 비단 변액연금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전반에 걸쳐 또 다른 거대한 장기적 흐름이 느껴졌거든요. 바로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였어요. 맞아요. 변액연금이 오래 살 것에 대한 금전적 대비라면 다른 한쪽에서는 오래 살면서 아플 것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하나손해보험이 치매간병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는 기사가 대표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움직임이 아니고요. 우체국 보험이 표적 항암 치료처럼 한 번 아프면 집안이 휘청할 정도로의 고가 치료비를 보장하는 신상품을 내놓은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두 축이 장수 리스크와 질병 리스크라는 결국 고령화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들이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예요. 과거에는 막연히 암보험 하나면 됐지만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법이 세분화되면서 표적 항암 치료 보장처럼 더 구체적인 위험을 방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오래 사는 위험과 아플 때 큰돈이 드는 위험, 이 두 가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른 흥미로운 트렌드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바로 달러 강세 현상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액이 1,7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단순히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보험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수익률만은 아닐 거예요. 거기엔 알게 모르게 원화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걸어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어요. 즉 이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외화 자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우리나라 경제나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질 미래의 위험까지 대비하려는 일종의 보험적 성격의 투자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달러 보험의 가치가 부각되는 거예요. 달러 보험은 단순히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 상품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을 방어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을 꾸준히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녀 유학자금이나 해외 이주 계획처럼 미래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환율 변동성에 대한 훌륭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역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달러 보험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원화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변동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건 투자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분산이에요. 내 모든 자산을 원화에만 두는 것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자산의 일부를 다른 통화 바구니에 담아두는 전략적 선택지로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의 수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모든 시장의 움직임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에 대한 자료도 있었거든요. 네네. 정부가 약가 제도를 개편해서 신약의 혁신 가치를 제대로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소비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효과가 뛰어난 비싼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서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혁신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건 그만큼 제약사에게 높은 약가를 책정할 명분을 준다는 의미도 돼요. 만약 어떤 최신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약값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아, 즉, 건강보험이라는 울타리 안은 더 안전해지지만 그 울타리 밖의 비급여 영역은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 그 벌어진 틈을 메우는 게 민간보험의 역할이 될 거고요. 정확해요. 이 정책 변화는 실손보험이라 암보험 같은 민간보험의 역할을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부의 정책 하나가 민간보험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고금리를 비판하는 금융계급제 논란 기사도 있었어요. 이건 은행 이야기인데 보험시장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얼핏 보면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이건 금융시장 전체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와 같아요. 이 논란의 핵심은 금융권 전체의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타겟이지만 이런 분위기는 절대 은행에서 끝나지 않아요. 압박의 불똥이 보험사라도 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자산 운용 전략이나 상품 개발 방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관련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보험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라는 요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결국 우리 보험 상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뜨거운 시장 분위기와 세금 혜택을 좇는 수요가 만나 변액연금이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파도,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까지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상품과 시장의 동향에 집중했지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신약 가격 정책 하나, 환율의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30년짜리 노후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특정 금융 상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나의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지식과 유연성, 바로 그 자체가 아닐까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자세. 그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